안녕하세요. 나 오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의 역사를 알려줄 거예요.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주제 선정 이유는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간선제가 직선제로 변화하게 된 배경과 직선제의 의미를 알아보고 싶어서 선정하게 되었어요. 먼저 선거제도의 의미부터 알아봐요. 선거는 국민의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제도로 국민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정치예요. 선거제도에는 직선제와 간선제가 있는데 간선제에 대해 먼저 설명해 볼게요. 간선제란 국민 대표자를 선거인단과 같은 대표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에요. 간선제의 사용 목적은 정치적 안정 확보, 효율적인 선거 진행, 지역 간 균형 유지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간선제의 특징에는 대표자 한 명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정치 경험과 지식을 가진 대표들이 후보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전문성 반영 가능하며 선거 참여자들이 소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능률적일 수 있어요. 간선제의 장점에는 신중한 결정 가능하고 시간과 비용 절약, 여론에 휩쓸릴 가능성 감소, 검토 후 대표자 선출 등을 실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간선제를 실행한 사례가 있어요. 현재 간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는 미국, 독일, 인도가 있어요. 미국은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 선거인단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해요. 두 번째로 독일은 연방의회 의원과 각주 대표들이 대통령을 선출해요. 마지막으로 인도는 국회의원과 주의회 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해요. 이제 두 번째 선거 유형인 직선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직선제는 국민이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에요. 직선제의 특징에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높고 대통령의 정당성이 높아진다는 특징을 가져요. 이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고 국민 주권을 실현시키고 지도자의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되는 데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는 이승만 정권 때 간선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며 처음 시행하였지만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인해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승만 정권은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권이 집권하게 되었고 직접 선거를 시행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유신헌법 이후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비정상적 간접선거 집행으로 국민들의 비판이 증가하던 중 6월 민주항쟁이 발생했고 그 결과 6.29 민주화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이 수용되어 직선제가 도입되었어요. 현대 민주주의의 선거는 국민이 생각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표자를 선택하고 국가 방향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어요. 퀴즈 시간이에요. 퀴즈 풀고 김화유 선생님께 제출하면 5명 뽑아서 상품 드려요. 많은 참여 부탁해요. 첫 번째 문제. 미국은 간선제를 시행한 적이 없다. 1, 2, 3, 4, 5. 두 번째. 1987. 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의 계기가 된 민주화 운동은 무엇일까요? 1, 2, 3, 4, 5 이상으로 발표를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선거 요소 방법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 비판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나와 있고요. 가장 먼저 주제 선정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거 요새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해주기 때문이고, 두 번째, 가짜 뉴스와 표현의 자유 문제 등 복잡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거 유세가 정치적 양념과 여러 왜곡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거 유세가 무엇일까요? 선거 유세란 간단하게 후보자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표를 얻기 위해 하는 홍보 활동이에요. 이전에는 거리 연설이 많았지만 요즘 들어서 SNS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 유세 피해 사례. 첫 번째, 사실 왜곡입니다.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 확산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혐오 증가. 이게 상대 후보를 비난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높이고요. 세 번째, 소음 생활 불편. 유세 차량과 확산비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요. 네 번째, 유세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입니다. 이게요, 후보자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이 되고 이게 사회적 갈등까지 번지고 후보자 신뢰를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실 비판으로 이러한 문제는 단순 불편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 결국은 판단이 어렵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어요. 또 정치적 혐오가 증가하고 갈등 대립이 커질 수 있고 특히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거짓 정보가 확산되고 문제가 높아지고 있어요. 따라서 선거 요새는 단순히 후보를 알리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사례 분석. 실제 사례 분석. 저희가 중심으로 다룰 건 보여주기식 선거예요. 보여주기식 선거가 어떤 거예요? 일부 선거 운동은 정책 설명보다 후보자의 이미지와 퍼포먼스 강조식으로 진행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데 위험도가 매우 높아요. 따라서 선거 요새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책과 공약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해결 방안. 첫 번째, 허위 정보 검증 강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 두 번째, 유권자의 비판적 판단 능력 강화.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거든요. 비판적 판단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정책 중심 선거 문화와 정착을 위한 노력 증진. 아까 말했듯이 보여주기식보다는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가 발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선거 연습 방식에 대한 문제 개선 및 분석 강화. 마지막으로 SNS 등 온라인 선거 운동의 투명성을 높여야 됩니다. 정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결론 앞으로는 SNS 중심 선거 요새가 확대될 것이니까 이미지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하고 허위 정보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됐다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선거란 현대민주주의에서 국가의 통치 질서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거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첫 투표의 시초는 고대 그리스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 거수를 진행하거나 도편을 이용해 추방을 결정하는 도편 추방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 노예, 외국인, 어린아이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었죠. 고대 로마에서는 직접 뽑아 관직을 추첨하였지만 로마 근처의 사람들만 참여가 가능했고 귀족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세에서는 선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귀족끼리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대까지 와서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투표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차티스트 운동, 여성 인권 운동 등 여러 시민혁명을 거치고 나서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투표의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선거가 시행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는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선거가 도입되었습니다. 더 이전에는 선거가 없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집단의 지도자를 뽑는 제가회의, 정시함회의, 화백회의 등의 제도는 있었지만 전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는 없었습니다. 1895년 지방행정을 개혁하면서 마을의 대표를 주민이 직접 뽑도록 규정한 향회가 지정되었습니다. 비록 신분과 재산에 따른 제한은 조금 있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법령이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919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헌장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평등하다고 명시 후 선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평등선거 규정인 것이죠. 1948년 5.11 총선을 시행하여 선거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 일어난 3.11 부정선거처럼 여러 부정부패들이 일어나자 1963년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존의 정부에게 있던 선거관리 권리는 독립적인 기관에게 넘어갔습니다. 1964년에는 공직선거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선거법 등 여러 선거법이 존재하여 규제에 있어 구멍이 많았지만 이를 다 통합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어 훨씬 더 선거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노력 이후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선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선거의 역사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선거의 기본 원칙과 기능을 알아볼까요? 선거의 기본 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가 있습니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로, 즉 개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평등선거는 모든 선거인의 투표권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1인 1투표를 인정하는 것이죠. 직접선거는 중간 선거인을 개입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정하는 제도이고, 비밀선거는 투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선거는 외부의 간섭이나 경계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원칙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 선거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자 선출 기능이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수행할 공적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헌법상 규정된 국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의 활동에 따라 다른 통치기구들을 간접적으로 임명함으로써 국가기구를 조직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 기능이 있습니다. 국민이 국민의 최고 책임자와 입법자를 선출함으로써 통치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적 통제 기능으로 대표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유권자의 의사 다르거나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시 다음 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선출함으로써 대표자를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선거의 핵심 기능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후보자는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정책과 공약에 대해 알아보면서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의 역사, 원칙, 기능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선거 등 다양한 선거가 존재합니다. 공약과 정책을 비교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를 경계하는 등의 선거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가지고 선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난 후 후보자가 공약을 성실히 이행했는지도 지켜봐야겠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